자,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멀리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술, 도박, 마약. 이 세 가지를 흔히 꼽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도박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얼마 전에 열차 승무원 인터뷰를 해주신 이든쌤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주제는 카지노 도박이에요. 그쵸? 사실 이든쌤께서 열차 승무원 하시기 전에는 실제 모 회사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를 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뭐 사설 업체 이런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국내 상장 기업의 큰 규모의 카지노 객장에서 말이죠. 우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테디에 새로 합류하게 된 이든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를 3년 정도 했고요. 그 전에 모 기업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로도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카지노에 대한 좀 재밌는 얘기,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사실 이제 뭐 딜러로 근무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말이 카지노지 그냥 말 그대로 도박이잖아요. 이런 카지노, 도박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본인의 일단 견해부터 한번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신이 절제할 수 있다고 하면 카지노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 재밌다는 그런 느낌이 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게 도박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저는 카지노 업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시게 되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박의 범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경계선에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곳도 이제 홍콩에 잠시 출장 겸 짧은 여행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근처에 마카오라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박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곳에 직접 와서 잠깐 하루 정도 묵으면서 실제 카지노 객장도 한번 보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곳에 위치한 호텔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실감나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카지노 딜러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카지노 딜러는 객장으로 오시는 고객님들의 테이블 게임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카라, 룰렛, 블랙잭 이런 게임들을 모든 그 룰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게임을 진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카지노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슬롯 머신, 빠칭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이 사람들이 카드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 그런 규정과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손님과의 게임을 어떻게 보면 대결하는 분들이 진행을 하지만 그분들이 딜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고객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게 카지노 딜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객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해야 되고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업으로 또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지노 딜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비전공이어가지고 이 카지노 딜러에 입사하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됐어요. 꽤 기네요. 네, 이게 정확한 룰들을 다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손으로 게임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칩스의 개수를 손의 감각으로만 파악한다든지 카드를 정확하게 드로잉하는 연습 같은 것들을 3개월 동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모든 게임의 룰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3개월 정도 교육 기간을 거쳤던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카지노 딜러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일수록 게임을 잘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카지노 딜러라고 해서 게임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카지노에서 하는 게임들은 다 퍼센테이지가 50대 50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카지노 딜러라고 잘한다기보다는 그날의 운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지노 딜러가 사실 이제 교대 근무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실제 국내는 대표적으로 지금 GKL 공기업이죠.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 파라다이스, 그리고 강원랜드도 공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엠파이어인가요? 인스파이어요. 아, 인스파이어. 네. 네, 인스파이어까지 하면 국내에서도 꽤 큰 규모, 제주도에도 있는 것으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가 이제 대부분의 회사마다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그리고 교대 근무는 어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알고 있고요. 강원랜드만 중간에 그 휴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
청소하는 클리닝 타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중간 시간이 잠깐 비는 시간이 있고요. 보통의 카지노들은 다 24시간 절대 쉬지 않고 운영합니다. 365일 동안. 그래서 근무자들은 3교대 시프트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모닝, 데이, 나잇 뭐 이런 것들은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그 데이, 모닝, 나잇을 2달에 걸쳐서 스케줄이 계속 변경되는 그런 근무 형태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모닝이면 출근하는 시간이 5시, 6시 이렇게 돼버리니까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야 됐고요. 나이타임이라고 하면 밤 10시까지 근무가 투입이 돼야 돼서 그 전에 준비해서 출근한 다음에 다음날 새벽 6시, 아침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카지노 딜러 하면 왠지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급여 정도의 체계, 복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일반적인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프트 근무마다 급여의 차이는 발생해요. 나잇 근무 같은 거는 야간 수당이 붙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모닝이나 데이 근무 같은 거는 기본적인 기본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적고, 그래서 이런 급여의 변동사항이 조금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뭐 일반적인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외에 팁이 있기 때문에 팁 수입도 따로 조금씩 더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급여적인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팁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n분의 1을 하게 되나요? 국내 업장들은 다 n분의 1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 카지노의 경우에는 개인 팁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국내는 받은 팁을 모두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임직원분들 퍼센테이지대로 다 분배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오렌지입니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항공사 객실 승무원 근무했을 때 그 급여를 좀 서로 너무 친하니까 이제 까놓고 비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생생히 기억나는데 부산대 앞에서 한 카페에서 했었는데 맞아요. 거의 비슷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아시아나항공 FSC 기준으로 330에서 50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 이든쌤 경우에도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면서 그 정도이고, 또 한편으로 이건 참 좋은 게 또 연말에 보너스가 나올 때 상여 그렇죠. 이럴 때는 뭐 세게 막 몇백 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로 막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쏠쏠하고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업장이 잘 됐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다르겠죠? 맞습니다. 이게 연말에 수익을 평가를 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 넘치는 금액만큼 직원분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형식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금이 도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난다고 했을 때 상여금이 되게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여금도 카지노 복불복이네요. 그렇죠. 복불복입니다. 카지노. 네. 자, 그러면 이제 동기들 중에서 좀 어떤 전공, 어떤 사람들, 어떤 강점,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합격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 기억이 나는 대로 조금 한번 더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관광과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광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카지노에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가장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의 분들은 비전공자도 꽤 많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저 역시 비전공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어학입니다. 결국은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모든 객장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일본, 중국, 그다음 영어권 뭐 이런 고객님들이 오셔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공은 뭐 크게 상관하지 않더라도 어학만큼은 확실하게 보는 회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카지노업으로 입사를 한다 했을 때 뭐 항공사 하면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선호하듯이 이제 딜러 꿈나무들에게 가장 1순위의 회사는 어딘가요? 현재는 제가 생각했을 땐 GKL, 세븐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급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GKL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올 때도 GKL은 비슷하게 무급휴직 같은 시스템들을 활용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한다면 최근에 새로 오픈하게 된 인스파이어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지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급여도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지노 딜러가 아무래도 교대 근무고 또 성향이 맞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을 하다가 큰 돈을 잃으면 막 난리치고 막 폭언, 막 그런 폭행 이런 사건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좀 이 딜러가 잘 맞고 어떤 성향이 좀 잘 맞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퇴사가 좀 빨랐던 동기들의 성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잘 근무하고 있는 성향도 네.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우선은 모든 서비스업이 비슷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좀 무딘 분들이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기 굉장히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의 항의, 불만 더 많이 넘어간다면 언어적인 폭행까지 당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견디시는 분들이 카지노 딜러로 좀 오래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시간을 좀 잘 적응하실 수 있는 시프트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자신이 밤에 근무하더라도 졸리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카지노 딜러로 좀 오래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어는 또 어떤 언어를 좀 잘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우선은 한국으로 카지노를 하러 오시는 VIP 분들을 생각한다면 중국,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베스트고요. 제가 뽑혔던 기수에서는 영어로 뽑힌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중국어, 일본어 특기자로 뽑혔기 때문에 영어권보다는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시는 걸 전 더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승무원 준비도 좀 병행을 하셨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토익 점수가 900점대인가 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영어로는 좀 유일하게. 네, 근데 대부분은 일어나 중국어를 하나씩 정도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 성적의 수준이 근데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어로 친다면 적어도 N2 이상, HSK는 적어도 4급 이상. 아, 4급 네. 이상이면 괜찮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어느 정도는 플루언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 고객님들과 유연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지노 딜러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딜러분들 중에 어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마케터 이런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학을 잘하시는 건 카지노에서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내에서도 이런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어 교육이나 중국어 교육 같은 걸 근무 투입 1시간 전에 뭐 강좌 같은 걸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사내 강사로 모셔놓고 수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언어를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면접 전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뭐 물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를 치고 그거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일반 기업들,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면접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합격했던 회사는 처음에는 서류 전형을 하고요. 그리고 인성검사, NCS 다음에 많이 하시는 그런 것들, 예, 아니요, 1점에서 5점 이 체크하시는 그걸 먼저 했고요. 거기서 통과하고 난 뒤에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 면접 같은 거 보기도 하고요. 합숙 면접 보는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경쟁률도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GKL이나 강원랜드 같은 공공기관은 당연히 NCS를 먼저 통과하셔야 그 뒤에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겠네요. 인성 면접, 직무 역량 면접, 그리고 팀워크 이런 면접, 토론 면접까지 한다고 하셨으니 네. 외국어 면접도 보게 되나요? 네, 특히 마케터로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언어적인 부분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외국어 면접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요. 특히 마케터로 근무하시게 되면 그 VIP 분들을 영업도 해야 되지만 의존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회식 면접 같은 걸 하기도 했어요. 진짜요? 같이 술을 먹으면서 그분이 아. 술이 취했을 때 아니면 술을 마실 때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유연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면접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케터 직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게 연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은 뭐 억대 연봉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구조로 되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마케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VIP 분들을 영업, 그러니까 카지노로 모시고 오는 영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셨을 때는 컨시얼지 같은 역할을 그분들의 뭐 편리를 위해서 게임을 하시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드리기 위해서 뭐 갖가지 일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책정되는 급여는 뭐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그 외에 있는 것들, 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많은 금액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피셜한 금액은 아니고 네. 이제 고객에 따라서 뭐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기분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영업을 한다라는 게 실제 해외에 나가서 뭐 특정 뭐 부자분들, 돈이 많은 큰손분들이 물색해서 또는 추천받아서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오게끔 만드는 거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이렇게 많이 출장들을 많이 나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이제 원래 있었던 VIP 분들의 지인분들을 소개를 받은 다음에 그분들에게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하러 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떠한 혜택을 제공해 드리겠다. 뭐 항공권, 그다음에 호텔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영업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카지노 딜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카지노 딜러가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은 서비스업을 경험을 조금 하시면서 내가 스트레스에 강한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든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언어로 욕을 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고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재떨이를 집어던져서 제 얼굴 옆으로 이렇게 촤 날아가서 벽에 부딪힌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버텨낼 수 있는 뭐 물론 그게 되게 극소수 좋은 고객님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못 버텨낼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신다면 카지노 딜러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어, 중국어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일반적인 기업의 그 준비 역량보다 한 단계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카지노 딜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